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팔레트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랑이 시작되는 어느 한순간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바둑 공부에 전념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다. 호기심이 많으며 궁금한 것은 도전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벤트를 좋아해 종종 가족들을 놀라게 한다. 24살에 대학에 들어가 억눌려 있던 끼를 방출한다.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몽상가다. 그럼 이어서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우창규 작가의 사랑이 시작되는 어느 한순간입니다. 나는 미사일이 아니었다. 바둑을 배운 지 10년이 넘었을 때 난 수백 개의 정석을 외웠고 수천 개의 사활 문제를 풀었으며 수만 개의 기보를 놓아봤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합이 있었는데 시합 전날에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밤늦게까지 포석 연구를 했다. 불리한 바둑에서 역전할 때면 더없이 행복했고 유리한 바둑을 실수해서 지는 날은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로웠다. 실수했던 장면은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 동생이나 후배에게 몇 번 지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선배들은 부조리를 통해 끊임없이 짓눌렀다. 그래도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 참고 참았다. 무리 중에 힘들어서 바둑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나고자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나는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었고 돼야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그래야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21살이 되던 시기에 불현듯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을까? 당황스러웠다. 10살 때 해야 했을 생각을 이제야 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생각이었지만 두려움에 세뇌당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두려웠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뒤를 돌아봤더니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달려와서 그런지 눈으로조차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지만 더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 담담하게 꿈을 포기했다. 고작 한 걸음을 떼는데 10년이 걸렸다. 그제야 비로소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네, 다음 파트는요.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다가 불현듯 궁금했다. 선생님은 20대 후회되는 순간이나 20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 하나 있어. 오, 뭔데요? 얼마 전에 내가 소개팅을 했어.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집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돌려서 물어보더라고. 그 순간 조금 씁쓸했어.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이라는 조건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만나야 한다는 걸 느꼈지. 그래서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연애를 해보고 싶어. 바쁘다고 핑계를 대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난 짝사랑 전문가였거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 주길 바랐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거절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뒤에 숨어서 용기 있던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때가 후회돼. 나도 그랬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에게 티내지 않았다. 아마 어렸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다. 그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며 혼자 마음을 알았다.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과 연인이 되지 못한 수십 가지 이유를 찾았다. 네, 다음 파트는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반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조금씩 친해졌다. 어느 순간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고백할 타이밍을 신중히 지켜봤다. 자칫 잘못 고백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고백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녀도 놓쳤다. 우리에게 남은 건 오해뿐이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절정에 오르는 딱 그 타이밍. 우리에게 그 타이밍이 있었을까? 사랑은 타이밍이다. 나는 타이밍을 놓쳤고 그녀도 놓쳤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사랑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 수도. 네, 다음 파트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사소한 것 하나에 내 기분은 좋았다가 우울했다를 반복했다. 그녀는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큰 감정 기복에 나는 그만 지쳐버렸다. 더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그녀를 좋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포시 진심이 떠올랐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남들 앞에서 허세와 가식으로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빴다. 단점을 멋있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내용물은 썩어갔다. 나를 감출수록 나의 상처는 커져만 갔다. 나는 나에게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아침에 말끔히 샤워해준 나에게, 수업에 늦지 않게 뛰어준 나에게, 힘들지만 웃어준 나에게, 죽고 싶었지만 살아있어준 나에게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온갖 거짓말로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이가 신입생들보다 많다고 나이를 속인 적이 있었고, 친구가 많지 않으면서 친구가 많은 척을 한 적도 있었고, 바쁘지 않으면서 바쁜 척 한 적도 있었고, 짝사랑하던 여자를 사귀지 못했지만 마치 사귄 것처럼 말한 적도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할수록 나라는 사람은 계속 부정당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다. 나도 나를 안 좋아했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네, 다음 파트는요. 사랑이 시작되는 어느 한 순간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겨운 수업을 끝내고 학생회관에 곧장 뛰어갔지만 학생들이 이미 길게 줄을 서 있었다. 10분 뒤 수업이 있는 성진이는 미안하다며 먼저 나갔다. 평상시에 혼자 밥을 먹는 건 익숙하지만 학생회관에서 혼자 밥 먹는 건 생각보다 고난도다. 얼마 전에 어쩌다가 학생회관에서 혼자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아는 사람을 3번이나 마주쳐 밥 먹다 체할 뻔했다. 그들은 나와 가볍게 인사한 후 의아한 표정으로 내 주변을 힐끗 쳐다본 뒤 지나갔다. 내가 왜 혼자 먹는지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해 주는 것도 웃기다. 혼자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니. 그런 애매한 상황이 싫어서 오늘은 그냥 아지트에 왔다. 학생회관 맞은편 건물 2층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카페가 내 아지트다. 딴 생각하다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발견한 카페인데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커피가 맛없기로 유명해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혼자 밥 먹어야 하는 지금의 나에게 이곳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샌드위치와 바나나 주스를 시키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뒤에 벽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훔쳐 볼 수 없고 테이블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가장 이상적인 자리다. 시계를 보니 12시가 조금 넘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소개팅 룩을 쳤다. 내일 저녁에 화학과 신입생들과 4대4 과팅이 있어 미리 코디를 준비해야 했다. 몇 개의 코디를 봤는데 흰 티에 청바지가 제일 무난하고 예뻐 보였다. 오늘 저녁에 성진이랑 옷을 사러 가야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시작되는 어느 한순간이라는 작품 읽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사랑이 시작되는 어느 한순간의 일부분 읽어드렸는데요. 뒷부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